자,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네, 어제 정말 중요한 고등부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변호사 부분 세무사. 그거는 이전에 판례가 아니고 법이 개정됐고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며칠 전에 저번 주쯤 돼서 한 거고,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그 변호사하고 중개 쪽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중개업계가 이겼어요. 네. 박수. 근데 저희가 박수 받는데 왜 이상하지?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중개라는 개념을 일단 봐가지고 이길 것 같은 게 갔었는데,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한번 언뜻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일단 여러분들이 중개업이란 용어의 정의가 있었죠? 다 배웠던 거예요. 중개업이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했죠? 자, 일단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 했는데, 자, 일단 의뢰받고 그 다음에 보수받아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짜로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요거를 교묘하게 일단은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개를 해주긴 해주는데 이 소개는 뭐냐면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상 뭘로 받냐면 법률 분석, 이게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비로 99만 원을 받은 거예요. 권리 분석.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든, 예를 뭐 10억짜리건 아니면 뭐 5억짜리건 무조건 99만 원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알선 자체에 대한 대가는 안 받고요. 그러니까 금방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이란 의뢰받고 뭘 받아야 돼요? 보수받고. 그러니까 제가 언뜻 이 얘기했을 거예요. 무료라는 것은 업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피해가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알선은 일단 무료로 하되, 근데 뭘 받겠다? 권리 분석 해주면 그 비용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권리 분석은 일단은 우리 거니까 뭐 이런 거죠. 법률 분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등록 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등록이 되는 거죠. 무등록 가지고 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그 무등록 가지고 부과되진 않았어요. 뭐 가지고 부과되냐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시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나중에 혹시 대법원 판례까지도 만약에 그대로 확정되면 시험 문제 분명히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동산 트러스트라고 표현했어요. 부동산 트러스트, 이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 파트를 1월 달부터 다시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트러스트라는 간판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변호사가. 부동산 트러스트라는 간판을 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을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니까 이때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무등록으로는 형벌이 부과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알선 자체가 무료가 됐는데 권리분석비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권리분석비를 알선료에 해당시켜가지고 무등록으로다가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서 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변호사 쪽에서는.
나름 그 사람도 배웠으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최종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상태는 요대로 아마 판결이 날 거는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호사 업계와 중개업계가 많이 싸우기는 싸울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개업중개사 됐을 때는 이제는 변호사에 대한 일도 어떻게 돼요? 예, 찾아와야 돼요. 저거 우리 거다. 우리가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 개업중개사가요 뭘 못하냐면 부동산에 대한 상담만 해주고 상담료를 못 받아요. 부동산에 대한 법률 상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업중개사 하는 일이 뭐예요? 개업중개사 하는 일이 예, 중개, 알선해주고 그 알선료를 받는 게 소위 말하는 저번에 배웠죠? 이게 뭐죠? 중개 보수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를 못하냐면 단순하게 부동산 상담, 즉 법률 상담이죠. 법률 상담을 해주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상담만을 해주고 상담료를 못 받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부분 누구 거니까? 네, 변호사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가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대리까지. 그건 아마 안 줄 거야, 아마. 절대 안 줄 거야, 아마. 이게 부동산 관련된 소송 대리까지. 적어도 소장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관련된 소송 대리까지도 이 업계에서 사실은 갖고 와줘야 돼요. 이게 사실 거기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할 텐데 적어도 지금 최소한 부동산 상담해주고 상담료 받는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갖고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개보수라는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알선만 해주고 그 알선을 받는 거지 그 외에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점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무슨 소리 안 듣는다. 사기꾼 소리 좀 안 들어야죠. 네, 아직도 사기꾼 소리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사기꾼 소리 듣지 말아야죠. 그냥 듣지 말고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던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죠? 어제 학개론이었죠? 열심히 공부했죠? 왜 부동산 학개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40억대, 50억대짜리 이 건물 지금 얼마나요? 여기 혹시 실무하시는 분, 저는 뭐 저 가치를 잘 모르니까 이 건물 정도면 지금 한 7, 80억대 좀 갈걸요? 뭐 실무 쪽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대략 저는 모릅니다.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한 7, 80억대 할 거예요. 근데 7, 80억대짜리를 알선해주고 여기 몇 층이고요. 등기부에 이렇게 있고요. 그것만 설명하고 80억에 대한 80억이면 중개보수 얼마예요? (0.9%) 하면 되죠? 저번 주 배웠던 거 69? 아니 뭐죠? 80억짜리니까 9, 8에 64 맞나요? 8, 9, 70인가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구구단도 못 해본다 이거 8, 9, 72 맞죠? 8, 9, 72구나 그럼 얼마? 일단 일방으로 받는 것은 7천 예. 양쪽으로 받으면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적어도 그 정도 받는데 중개보수를 이거 하나 중개를 해주는데 자 그 정도 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단순하게 이거만 등기부만 분석해주고 자 토지대장하고 여기 토지 있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이것만 분석해주고 자 가지세요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6천만 원씩 7천만 원씩 8천만 원씩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정도 거래하려면 여기에 대한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뭐까지를 수익 분석까지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실률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얼마고 하는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제가 아마 1월 달에도 이런 잠깐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무실이 좀 이제 조금 크면 프레젠테이션 있죠? 요즘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거에다가 그 컴퓨터에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저는 그 환등이라 그러는데 빔이죠, 이제.
그 맨날 저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완전 옛날 사람 같은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놓은 게 있어요. 거기다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해요. 파워포인트 작업 다 하고 해가지고 10억대짜리도 그 파워포인트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올렸다가 쫙 내리죠. 왜? 쫙 내려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쫙 뽑아서 해주면 그럴듯해 보여요. 앉아있는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연습 공부하나? 부동산 학개론, 감정평가론까지 열심히. 이거 가끔씩 합니다. 아파트 중개해주는데 이거 뭐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 하나 중개해주는데. 그러니까 시험용으로서 그냥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파트만 중개해주나요? 언젠가는 30억대짜리 40억대짜리 토지도 중개해주고, 그럼 토지 중개하려면 여기는 앞으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컨설팅 부분까지도 일부분을 갖다가 중개에다가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는 사람이 보수를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보수를 준다더라도 어떻게 돼요? 덜 아깝죠. 단순히 등기부만 보여주고 대장만 보여주고 80억짜리 놓고 7천만 원 내놓으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너 뭐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그러죠. 7천만 원 받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한 일이 뭐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나 이만큼 했다 그랬는데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트러스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일단은 이기긴 이겼는데 좀 찜찜하게 이긴 거예요. 원래는 이걸 뭘로다가 이겨야 되냐면 무등록으로 이겨야 돼요. 무등록으로 적용해가지고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는 형벌이, 혹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형벌이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벌금이에요. 근데 보수를 안 받았다, 이렇게 알선하는 데는 보수를 안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무등록으로 처벌한 게 아니라 유사명칭으로다가 처벌을 일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기기는 이겼는데 좀 찜찜하게 이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좀 더 우리도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자. 일단 넓혀가야 되니까 공부 좀 해야죠. 오늘 156페이지에 보면 보칙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왔다. 요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예요. 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뭘 준다?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파파라치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뭔지 아세요?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 네, 맞아요. 교통이에요. 가끔 대답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간첩 신고요 그러던데. 그것도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네. 이제 그 간첩 신고와는 좀 틀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교통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90년대 말부터 나왔죠? 그래서 한때는 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양성소까지 있습니다. 한때는, 월 1,000만 원을 넘게 벌었던 사람도 있대요. 어쨌든, 이제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 자, 일단 개념부터 신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고발은 뭐예요? 여러분들 고소와 고발. 오늘 여기서 법률적 용어들을 몇 가지 배우는데, 고소, 고발이 있거든요.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 차이. 너 고소하겠다. 뭐 광고도 나왔던데? 누가 한 광고야, 이게? 너 고소하겠다. 광고도 나온 것 같은데? 강용석이가 왜 광고할 때 그거 나왔죠? 왜? 강용석이 누군지 알죠? 예. 근데 고소와 고발 차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고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3자가 둘이 싸우는데, 폭력과 관련된 분이잖아.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이게 그 제3자가 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 있으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뉴스마다 맨날 뭐가 나오냐면
고소, 고발이 날마다 무쪼록 나오거든요. 이때 고발은 누가 많이 하냐면 선관위에서 많이 해요.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이제 선거하다 보면 선관위에서 카메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막 유사하고 막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찍다가 만약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관위에서 뭐냐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관위는 이 사람 양쪽 후보자들이 아니죠? 그런 게 이제 이게 뭐냐면 고발이 되는 거고, 고소는요? 고소는 당사자. 예를 들어서 A, B, C, D 후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에 내년 이제 6월 달이니까 A, B, C, D 후보가 광명시장으로 나오죠? 근데 광명시장으로 나오는데 서로들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고 고소하고 그러죠? 바로 그거는 당사자끼리 고소입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 그래서 제3자가 고발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거나,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파파라치 제도 만들어 놓은 이유. 일단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단속한다라고 하면 뉴스 가끔 보셨을 거예요. 단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광명 지역을 부동산 단속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샷다운 내리고 다 도망가죠. 뉴스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어느 지역 단속한다 그러면 샷다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정보도 참 빨라요. 어디서 새는지 몰라도 다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러죠.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정보를. 근데 그거를 안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왕따시키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에서 며칠 날 단속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 정보가 샜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퍼뜨려줘야죠? 예, 퍼뜨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나만 도망가 버립니다. 그 아는 사람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당하죠. 단속 혹시나 불시 단속 나오죠? 그럼 나는 당하더라도 옆집은 알려줘야 돼요. 카톡으로 알려주든지 해서 야, 우리 집 단속 나왔으니까 튀어라 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만 당하냐 너도 당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 업계에서 왕따 당합니다. 왕따가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왕따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단속을 나가면 샷다운을 다 내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뭐 주겠다? 돈 주겠다라는 얘기죠. 포상금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보면 무등록. 자, 그걸 보니까 뭐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정 중개업을 하는 자, 소위 말하는 무등록이죠? 자, 등록과정과 중개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 중? 아까 폈었죠? 몇몇 분이 지금 페이지 못 펴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 등록과정 중개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있었죠? 거짓 부정 등록.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게 뭐 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정한 방법. 바로 뇌물 주고 등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사무소 요건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했는데, 사무소가 중개사무소로 쓰일 수 없는 사무소예요. 그런데 그 사무소를 나는 여기다 꼭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담당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나 여기다 좀 등록해줘 라고 했다면 이것도 부정한 방법이겠죠? 자, 그런 방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양도대 양수. 양도대여가 두 가지죠?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 양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나중에 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자격증을 양도대하거나 양수 받은 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면 이제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자, 포상금 얼마 줘요? 그 밑에 보니까 50만 원을 주죠. 제가 옛날에 그 수강생분한테 요거 강의하고 50만 원 받아가지고 술 한잔 얻어먹은 적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발해 포상금 받았어요. 근데 너무 늦게 주더라고요. 3월 달인가 신고 또는 고발해가지고 했는데 9월 달인가 포상금 받았더라고 보니까. 좀 줘요.
안 주긴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주긴 줘요. 어쨌든 그래서 받아가지고 술 한잔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50만 원을 줘요. 50만 원 적은 거 치면 큰 돈입니다. 땅 파가지고 50만 원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하죠. 내 아는 사람이 양도한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 50만 원을 주는데 주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발각되기 전. 들키기 전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줘야 돼요. 이미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라면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처분받았을 때. 자, 이제 보죠.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자, 이제 용어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기소를 뭐 한다? 유예한다. 자, 어제 뉴스가 대문짝만에 나왔죠? 검사에 뭐가 있었어요? 구형이 있었고, 판결이 아니에요. 어제 나온, 여러분들이 많이들 검사의 구형을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판결이 아니고 검사의 구형입니다. 구형이 최순실 몇 년 있죠? 25년. 그 다음에 벌금, 1000 얼마,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요걸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죠. 자, 공소를 제기한다. 이 공소 제기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민사사건, 민사소송 한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송 한번 해보신 분 했었어요? 하셨었구나. 저도 한번 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안다고 좀 껍적대가지고 소송을 하긴 했는데 판결을 받아놓고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10년 지나고 다 찢어버렸어요. 가능하면 소송은, 민사소송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0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판결 나와요. 이겼어요. 이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안 주면 그만입니다. 강제 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 집행할 건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10년 묵였다 그냥 꽝 됩니다. 그냥 600만 원 받을 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한 300~400만 원 받고 끝내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젊은 혈기에, 혼자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려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일단 민사나 보죠. 민사는요, 이거는, 자, 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소송을 당하는 자 있죠?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뭐라 하냐면, 뭐란다. 자, 내가 쟤한테 지금 돈 빌려주는데 돈 못 갚는다. 돈 받게 해달라라고 소송하는 거죠.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 그러죠. 자, 소송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다음에 소송 당한 사람을 피고. 그래서 원고 측, 피고 측 이래야 되죠. 자, 이제 형사사건을 보죠. 형사사건에서는 누가 나와요? 일단은 가해자, 범죄자가 나오죠.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범죄자가 있고요. 이쪽에 일단은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 이게 뭐죠? 가해자죠. 가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반대 사람, 피해자가 있죠. 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피해자가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너무 심한가? 험악한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나 얘한테 찔려 죽었으니까 얘 좀 처벌해 주세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를 대신해서 누가 옆에 붙냐면 검사가 옆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고소한다 그러죠? 고소한다 그러고, 고소가 없어도 당연히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고소가 없어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조사하고 처벌받는 거죠? 고소가 있거나 아니면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당연히 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자로서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
사건이 이제 나죠. 그러면 여러분 입건된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보면 입건되었다 그러죠? 그 입건이 뭐냐? 쉬워요. 간단해요. 건수가 들어왔다. 사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입건이라고 그래요. 경찰에 조사를 들어갈 때가 입건되었다 그럽니다. 입건되었다라고 한다면 뭐다?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구나. 그럼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검사로 넘기죠. 검사한테 넘기면 검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되겠다라고 할 때, 자,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조사한 거예요. 검사가 이건 죄가 되겠다고 할 때 뭐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다.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소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는 소송이 제기돼야지만 어떻게 한다? 법정이 열려요. 그럼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송이 없으면 재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제기되면 이제 법정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가운데서 판단하죠? 판사가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자, 검사는 누구 편을 들고 피해자 측을 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어요? 검사 대신에 변호사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형사사건은 단독 변론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민사사건은 단독으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근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변호사 없으면 뭘 대줘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국선 변호인을 이걸 대주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 가해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그 다음에 또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가, 원고 측, 피고 측,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맞대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누가 가운데서 판단한다? 판사가 판단하죠. 이때 바로 어제 나왔던 이제 뉴스는, 저는 그 뉴스를 항상 보면서 왜 이게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냐라는 의문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사실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될 건데 뉴스거리에 나옵니다. 어제 검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어제는 검사가 뭐 한 거냐면 구형을 한 겁니다. 구형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형을 구한다. 얘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당했고, 얘죠? 얘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형을 이만큼 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구형이에요. 즉,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어떻게 돼요? 얘한테 돈 받을 거 5천만 원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재판해보니까 5천만 원일 수도 있지만, 5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검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판사님한테 이렇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하는 거지, 이게 최종적인 형이 아니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가 가만히 양쪽 싸우는 거 보고 얘가 무죄일 수도 있죠. 무죄일 수도 있어요. 또 구형하는 것보다, 검사가 구형하는 것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보면 검사가 구형하는 것보다는 낮게 들어가지만, 왜냐? 검사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하죠. 제가 볼 때는 최순실 판결 받으면 많이 받아봤자 10년. 받으면 많이 받을 거예요. 벌금 한 3, 400? 만 원이 아니고 지금 1,000억 넘었죠? 1,000만 원이 아니고 1,100 몇 억이거든요.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요번에 구형한 게. 근데 이제 300이나 400억 정도에서 아마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내가 건 이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뉴스 나올 때 저거는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형은 내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나는 최대한대로 어떻게 검사 입장에서는 형을 만큼 뻥튀기를 해줘야죠. 예. 내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형이 사람이 형이 선고형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뉴스 이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검사의 구형은 대만정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을 선고한 것은요 요만큼 나오고 끝나요. 저기 뭡니까 유명한 사건 같은 거 보면 검사가 이렇게 할 때는 이만큼 하죠. 그랬다 나중에 최종적 판결은 이만큼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머릿속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검사가 구형한 것만 머릿속에 남아요. 쟤 10년 받았는데 나중에 오니까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검사가 구형한 것은 몇 년 구형? 10년 구형을 했거든요. 신문이나 뭐 뉴스에는 이게 대문짝만 나오니까 머릿속에 각인은 뭘로 돼 있어요? 10년으로 각인돼 있는데 실제로는 얘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 받고 나온 거예요. 어디서? 대법원에서. 소송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고 나옵니다. 그 무죄 판결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빼놓고 나면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그런 사건 빼놓고 나면 뉴스 이만큼 나오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리나라가 좀 불합리한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구형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구나라는 건 알고는 지나가세요. 어차피 일단 간단하게 뭐 기초 강의니까 한번 얘기하고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소제기는 소송을 뭐 하는 거다? 검사가?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를 뭐라 한다? 공소제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기소유예가 뭘까? 자 이제 기소유예 유예라는 거 들어보셨죠? 두 번째 시간에 봤을 텐데요. 유예 집행유예 결격 사유 부분에서 들어봤던 거죠? 집행유예.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에 이제 기초 수업을 다시 듣다 보면 조금 생각날 거예요. 집행유예란 유예는 뭐라 그랬죠? 미루는 거라 그랬죠? 형을 선고를 하되 그 집행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일정 기간 뭐 하는 거다? 미루는 거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소유예는 뭐냐? 그럼 기소를 뭐 하는 거예요? 네, 미루는 거죠. 기소를 미루는 겁니다. 그럼 기소를 미룬다는 것은 검사가 뭐를 안 하겠다는 얘기? 일단 뭐를 안 하겠다는 얘기? 소송을 제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기소유예예요. 검사가 소송을 제기를 안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질거나 이럴 때는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이거는 검사가 일정 부분 어떻게 한다? 봐주는 거예요. 주로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초범이거나 청소년 범죄 아주 중요한 거 말고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범죄가 아주 좀 흉악한 거 많더만요. 근데 청소년 범죄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왜 잠깐 뭐 욕심 나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훔쳤거나 이건 절도죠? 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관을 보니까 처벌하기는 분명히 자, 여러분들이 절도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절도죄는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반의사불벌죄 얘기를 했던가요? 했었죠. 비밀준수 의무 부분에서 했을 겁니다.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절도죄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뭐 하겠다? 기소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기소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자 기소유예 처분받았습니다. 이거 죄가 돼야 안 돼요? 일단 검사 입장에서입니다. 죄가 된다 안 된다? 검사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사 입장을 보는 건 아니고요. 자 검사 입장에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 검사 입장만 보는 겁니다. 죄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네, 검사가 검사 직권으로 봐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쯤인가요? 60대 아저씨가 이 양반이 벌써 치매가 왔더라고요. 50대인가 60대인가 60대 같은데 제 기억으로 80대 노모를 위해서 생일날인가 국 끓여 주려고 마트에 가서 여러분 좀 들었을 거야 아마. 마트에 가서 뭘 훔쳤죠. 뭐 먹을 거 좀 이렇게 해서 뭐 누나 한번 사고인가 뭔가 해가지고 훔쳤어요. 그게
적발됐습니다. 이게 조금 상습적이더만요. 몇 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사는 게 참 그래요. 자, 이때 요거 분명히 아마 요거는 절도죄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이거를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절도죄는 뭐가 아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넘겨? 검사로 넘겨줘야 돼요. 검찰로 넘겨줍니다. 사건이 들어왔죠? 사건이 들어온 걸 뭐라 그랬죠? 예, 그 맞아. 입건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입건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넘기면 아마 분명히 그 뒤에 거는 아마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람은 기소 유예될 것 같아요. 사정이 딱하죠? 그리고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기소 유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봐주는 거? 검사가 봐주는 거. 자, 개념 한번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하고 기소유예. 자,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의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이때 뭐가 된다? 이제 포상금 지급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상금 지급, 그 뒤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절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나씩 다 순차적으로 다음에 할 거고, 자, 지금은 사실은 이 신고 또는 고발 제도에 대한 포상금 제도의 기초적인 부분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법률적 용어, 요거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뭔지만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쭉 나온 여러분들이 1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61페이지 보니까 감독상 명령하는 부분이 있죠. 자, 감독상 명령. 자, 지도감독. 이제 지도감독이란 뭐냐? 바로 단속의 근거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도감독 뭐 대상자. 자, 지도감독 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고 개업공개사예요.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지도감독권자와 그 다음에 지도감독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감독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고요. 자, 지도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단속하는 근거 규정을 지도감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단속을 누가 한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단속할 수 있는데 누구를 단속할 수 있냐? 거래정보사업자와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지도감독 대상자와 그 다음에 또 감독권자만 일단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가 갖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갖습니다. 자, 그럼 왜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갖냐? 거래정보사업자,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었죠? 거래정보사업자 뭐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대충 그냥 그 정도 하면 머릿속에 그 정도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마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협회에서도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바로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 하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지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까지 일단 배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누가 해줘요? 국장이 해주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네, 국장이만 있는 거예요. 왜? 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몰라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누가 지정해줬으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으니까 국장만 그 안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장에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제가 금방 얘기했던 설명한 것을 근거라면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등록관청. 그렇죠. 어디 있다? 등록관청이죠. 왜?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등록관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죠? 왜요? 이유. 개업 공인중개사에 등록을 누가 해줬어요? 그렇죠. 등록관청에서 줬죠. 그러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왜? 개업공개사 등록을 누가 줬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였죠? 뭐 시군구? 어디 시군구? 사무소 소재지. 쉬워요. 중개사법 자, 6과목 중에서 중개사법이 가장 쉽죠? 안 쉬운가? 가장 쉬워요. 쉬우니까 나중에 뭐 수업도 빠지고 그러다 피봅니다. 요번에 보니까 중개사법 제가 기본 내용은 쉽지만 기본 내용은 쉽다 그랬죠. 제가 강의 잘해서 쉬운 게 아니라 내용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어렵게 내거든요. 제가 난이도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 어렵다고 해서 하다가 요번에 피 본 사람 많아요. 제가 중개사법 몇 점 맞으라고 그랬어요? 80점 못 맞았다면 여러분들이 점수들 2차 점수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번에 뭐가 좀 어려웠냐면 공법도 물론 공법은 쉽게 나오도 어렵고 어렵게 나오도 어려워요. 공법 선생님이 이 얘기 공법 선생님한테 들어가면 우리 공법 선생님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나오도 어렵고 어렵게 나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법은 몇 점 정도 목표로 하시라? 누가 40점이라고 그랬어요? 60점? 그만 좀 좋겠는데 네, 최소한 반타작 50점 맞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공시법과 세법이에요. 요번에 세법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들 완장창 다 떨어졌어요. 세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세법 선생님 강의 재밌죠? 네,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세법 선생님 절대로 수업 빠지지 말고 세법 들어야 돼요. 세법 어정쩡하게 가지고 자 중개사법도 80점 안 나왔지. 70점대 나왔어요. 그리고 세법 제대로 안 나왔지. 공법 제대로 안 냈지. 그럼 점수가 어떻게 한다? 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겹더라도 나중에 아마 지겹게 반복할 겁니다. 아마 지겹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시험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개업공개사를 누가 등록해줬다? 예, 네, 등록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인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해줬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개업공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등록관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등록관청은 사무소재 시군구 맨 하급 기관이죠. 여기 광명은 광명시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하급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광명시를 관할하는 동네가 곳이 어디예요? 광명시에 대한 감독을 하는 동네가 그렇죠.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광명시를 또 행정 업무를 관할하죠. 그래서 행정 업무를 또 단속하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등록관청의 일을 누구도 관할할 수 있다? 그렇죠. 시도의사가 관할할 수 있죠. 그럼 시도의사도 어떻게 된다? 당연히 단속 이런 데 어떤 광명에 어떤 특정 지역에 지금 단속이 아니고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 광명시에서 뉴스가 막 나와요. 지금 광명시 어디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분양권 불법 점유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광명시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예, 경기도지사가 뭐라 그러겠죠? 야, 너 거기 왜 안 가보냐? 그럼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도의사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일단 가장 밑에가 뭐고? 등록관청이고 또 시도지사도 어떻게 돼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 자, 이 논리로 따지면 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가장 오야가 누구예요? 국장이죠. 자, 국장은 예를 들어서 광명의 어떤 지역에 투기가 일어난다.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떨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광명시장? 광명시장 뭐가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왜요? 광명시장은 누가 뽑아요? 누가 뽑아요? 아니 시민이 뽑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뭐가지 댕강하는 거? 아니죠.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거 특정 뭡니까? 요번에 왜 뭐 형벌 받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외에는 뭐가지 안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지 떨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사회 문제 이슈가 팍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슨 차원에서 우쩌고 저쩌고 하죠? 뭐가지 떨어지죠. 그럼 뭐가지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 시도지사한테 야, 너 좀 가봐라 그러죠. 그럼 시도지사도 바쁘죠. 지금 남경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남경필이가 또 어디다 가요? 예, 야, 너 좀 가봐라 그러죠. 근데 등록관청은 야, 너 좀 가봐라 할 때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단속은 누가 해요? 등록관청에서 많이 하죠. 직접 담당군을 쫓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야, 너 좀 가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붙어 있다? 그렇죠. 국장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그럼 이제 누구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개업공개선 지도감독 권한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재단 권한은 누구한테 있고요? 국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도감독을 행합니다. 그러면 형벌상에 해당돼요. 자, 단속 들어왔죠? 단속 들어왔어요. 자, 1-1, 그 다음에 3-3, 1년 이하 징역 5천원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원 벌금을 누가 이런 데서 발견했습니다. 단속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때는 고발 조치를 해요. 관청에서 너 징역 6개월 가라. 벌금 500원 내라. 이 광명시청에서 할 수는 없죠. 아까 고발이 뭐라 그랬죠? 제3자. 예, 제3자가 관청, 수사기관에다가 넣는 게 고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이 사람 이런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고발 조치를 하고, 자, 행정관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처분이다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행정처분하면 뭐를 행정처분이라고 그런다? 행정처분하면 뭐를요? 자, 행정관청에서 처분하는 거라 그랬죠? 행정관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행정관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취소 정지예요. 많이 이제 들어봤죠? 취소 정지. 취소. 자, 중개사법 말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밖에서 취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있었어요?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 그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하나의 처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영업 취소라는 거 있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허가 취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정지는요, 뭐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들어봤죠? 자, 이게 어디서 하는 거다? 다 관청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취소 정지. 다시 요거를 이제 행정처분을 중개사법으로 다시 넘어가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정 취소고요. 이건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해주죠. 누가 지정해 준다 그랬어요? 국장이 지정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들인 것도 누가 하냐면 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격 취소와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 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이 자격 취소 정지는 누가 한다? 예,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어떻게 한? 교부한. 자격증을 누가 교부준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교부준다 그랬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하는 거예요. 기초 강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엮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요. 되게 까다롭습니다. 엮어놓기 시작하면. 제가 미리 까다롭다 그랬어요. 나중에 문제, 이거 갖고 문제 내면 뭐 문제 어렵게 냈냐, 궁시렁 거리지 마시고. 자, 지금 잘 한번 구분해 보세요. 돼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개업행정처분 뭐가 있었다? 등록 취소. 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자, 등록 취소. 영업 취소를 등록 취소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영업 취소 혹은 허가 취소. 허가 업종은 허가 취소고 신고 업종은 주로 영업 취소라 그래요. 등록 업종은 등록 취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이거는 소면은 영업 정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건 누가 한다? 예, 등록 관청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 행정 처분하면 뭘 얘기한다 그랬죠? 행정 처분하면 취소 정지. 행정 처분하면 취소 정지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있다.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 등록 취소와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상대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 관청을 다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처분 관청이거든요.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걷어들인, 내가 뿌린 건 내가 뿌린 시 내가 걷어들인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누구만이 가능하다? 국장. 고유 권한입니다.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거래정보 지정 취소 못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구만 가능하다? 예, 시도지사만 가능한 거예요. 국장이 상급기관이라고 공인중개 자격 취소 처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부해줬다? 네, 시도지사가 교부해줬죠. 그래서 얘가 교부했으니까 네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뿌린 시 내가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자, 이거는 뭐예요? 등록 누가 해줬어요? 네, 등록 관청. 그러니까 얘가 걷어들인 거죠. 자, 상급기관이라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 지도감독과는 조금 틀리죠? 이 두 개를 엮어놓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네, 지금부터 헷갈리죠? 네, 자주 들으면 돼요.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이걸 뭐,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런 이제 마스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자와 그 다음에 행정처분권자가, 조금씩은 틀릴 수 있다. 연결이 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하면 이제 이렇게 행정처분의 개념. 그리고 세부적으로 행정처분 자격 취소 사유라든가 이건 제가 안 합니다. 왜냐? 본문에서 안 했어요, 제가. 뭐 하면 뭐 자격 취소된다, 자격 정지된다, 하나씩 다 세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고요. 조금 쉬시죠?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175페이지 펴보세요.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개념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좀 쉬시고요.